대상포진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신경을 따라 공격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피부에 아무런 증상이 보이지 않는데도 극심한 통증이 먼저 찾아옵니다. 이 통증을 방치하면 신경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평생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상포진은 영어로 헤르페스 조스터, 즉 띠 모양의 물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물집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심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대상포진의 원인은 수두 바이러스입니다. 어렸을 때 수두를 앓았거나 수두 예방접종을 받으셨다면 이 바이러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몸속 신경절에 잠복해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조용히 숨어 있다가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질병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연구팀의 2023년 발표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의 약 30%가 평생 한 번 이상 대상포진을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정도 더 많이 걸리는데 이는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와 면역 기능 저하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가장 큰 특징은 몸의 한쪽에만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척수신경절에서 깨어나 특정 신경을 따라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슴 한쪽, 배 한쪽, 얼굴 한쪽 등 신경이 분포하는 영역을 따라 띠 모양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양쪽에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만약 그렇다면 면역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초기 증상을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피부에 물집이 생기기 전 보통 2일에서 7일 정도 먼저 통증을 느낍니다. 이 통증은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되는데요. 일찌릿하거나 칼로 베는 듯한 통증. 어떤 분들은 찌릿찌릿한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칼로 베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라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깊숙한 곳에서 쑤시고 욱신거린다고 표현하십니다. 이 통증은 특정 부위에 국한되어 있으며 주로 몸통이나 얼굴 한쪽에 나타납니다. 이 옷깃만 스쳐도 아픈 이상 감각, 통증과 함께 피부가 예민해지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옷깃이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가벼운 접촉에도 심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이질통이라고 부르는데 정상적으로는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는 현상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단계에서 근육통이나 담, 디스크 문제로 착각하고 파스를 붙이거나 찜질을 하시는데 이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참 몸살과 유사한 전신 증상, 통증 외에도 전신 증상이 동반됩니다. 가벼운 열이 나거나 몸살 기운이 느껴지고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두통이 생기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감기나 몸살과 비슷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신 증상과 함께 특정 부위의 통증이나 이상 감각이 있다면 반드시 대상포진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안에 작은 물집들이 물이 지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물집들은 쌀알만한 크기에서 좁쌀만한 크기까지 다양하며 투명하거나 약간 노란빛을 띱니다. 물집들이 신경을 따라 띠 모양으로 배열되는 것이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대상포진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통증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합병증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물집이 다 나았는데도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신경통은 바이러스가 신경을 손상시켜서 생기는데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고 우울증과 불안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얼굴에 생긴 대상포진은 더욱 위험합니다. 눈 주변 신경을 침범하면 각막염이나 포도막염이 생겨 시력이 떨어지거나 실명할 수 있습니다. 귀 주변 신경을 침범하면 램지언트 증후군이라는 합병증이 생기는데 안면 마비와 청력 손상, 심한 어지러움증이 동반됩니다. 이런 경우 즉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67세 이영이라고 합니다. 작년 가을에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잠을 잘못 잤나 싶어서 파스를 붙이고 넘어갔는데 며칠 지나도 통증이 심해지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옆구리에 빨간 반점들이 생기고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대상포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더라고요. 항바이러스제를 먹고 연고를 발랐는데 물집은 2주 정도 지나니까 좋아졌어요. 하지만 통증은 그 후로도 몇 달간 계속됐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부위가 쑤시고 아플 때가 있어요. 초기에 바로 병원에 갔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많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병원을 가야 할까요? 몸의 한쪽의 원인 모를 통증이나 이상한 감각이 느껴진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그 부위에 붉은 반점이나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주로 증상과 신체 검사로 대상포진을 진단합니다. 전형적인 띠 모양의 물집과 통증이 있으면 바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대상포진 치료의 핵심은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이 약들은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아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고 합병증 발생을 줄여줍니다. 발병 후 72시간 이내에 투여를 시작해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7일에서 10일 정도 복용하게 됩니다. 통증 조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통증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만성 신경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반 진통제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경우 신경통 전문 약물을 사용합니다. 가바펜틴이나 프레가발린 같은 약물은 신경통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피부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집이 생긴 부위는 항상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물집을 터뜨리거나 긁으면 2차 감염의 위험이 있고 흉터가 남을 수 있으니 절대 건드리지 마셔야 합니다. 대상포진은 전염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상포진 자체가 전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집 속의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져 수두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 임산부, 신생아와의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현재 2가지 종류의 대상포진 백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백신인 조스타박스이고 다른 하나는 사백신인 싱그릭스입니다. 싱그릭스는 2회 접종으로 9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이며 대상포진 후 신경통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50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권장되며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꼭 접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접종 외에도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습관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셔야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균형 잡힌 식사, 화면 채소, 과일, 단백질이 포함된 식단 이미지,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C와 D, 아연 등이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억제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주와 금연, 알코올은 면역 세포 기능을 방해하고 흡연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50대 이상이라면 술과 담배를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최정숙입니다. 저는 5년 전에 대상포진을 앓았어요. 그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재발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았어요. 총 2번 맞아야 하는 건데 첫 번째 맞고 2달 후에 2번째 접종을 받았습니다. 접종 후에 팔이 좀 아프고 피곤한 느낌이 있었지만 하루 이틀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대상포진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예방접종을 받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대상포진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대상포진, 한 번 걸리면 다시 안 걸리나요? 아닙니다. 대상포진은 재발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실제로 대상포진을 앓은 사람의 약 5%에서 재발이 나타납니다. 면역력이 다시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대상포진이 몸을 한 바퀴 돌면 죽는다던데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상포진은 신경을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몸의 한쪽에만 생깁니다. 아주 드물게 여러 부위에 동시에 나타날 수는 있지만 몸을 한 바퀴 도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 젊은 사람도 대상포진에 걸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포진은 주로 50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30대, 40대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이와 상관없이 대상포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민간요법으로 치료해도 되나요? 매우 위험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2차 감염의 위험이 있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면역력이 심각하게 떨어진 분들은 대상포진에 더욱 취약합니다. 1. 기저 질환자, 당뇨병, 암, 자가면역 질환 등은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이런 질환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2. 장기 복용자,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도 대상포진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약물들을 끊을 수는 없으므로 예방접종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3. 고령층, 나이가 들면서 면역세포의 수가 줄어들고 기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50세 이후부터 대상포진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면 노화에 따른 면역력 감소를 늦출 수 있습니다. 4. 폐경기 여성, 에스트로겐 감소와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대상포진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이 시기에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함께 예방접종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상포진이 완치된 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집이 다 아물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1. 흉터 관리, 물집이 있던 자리에 색소 침착이나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색소 침착이 심해질 수 있으니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셔야 합니다. 2. 신경통 여부 확인, 약 3개월 정도는 그 부위를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통증이 계속되거나 감각 이상이 지속된다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일 가능성이 있으니 병원을 다시 방문하셔야 합니다. 3. 면역력 재점검, 한번 대상포진을 겪었다는 것은 면역력이 약해졌었다는 의미입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건강한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대상포진은 나이 들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몸 한쪽의 원인 모를 통증이나 이상 감각이 느껴진다면 단순 근육통으로 넘기지 마시고 대상포진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은 대상포진에 특히 잘 들어맞습니다. 50세 이상이시라면 예방접종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의 고통과 치료 비용, 그리고 합병증의 위험을 생각하면 결코 비싼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자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소중한 것입니다. 건강해야 가족들과 더 오래, 더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지 마시고 예방과 조기 발견으로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신다면 대상포진의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